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습관을 그동안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세상을 변화시키며 공헌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내면 깊숙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이 짓는 대로 받게 되므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항상 육신은 반드시 인연이 닿을 때가 있으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해야 된다. 네 번째는 성공을 갈구하는 열정으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어떤 인연과 무엇을 하든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상생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상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하고 이해한 후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협상은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협상은. 이걸 이제 말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주로 협상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보면, 자,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이 협상을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 뭐 양보를 하는 양보. 그러니까 여기서 너도 반을 양보하고 나도 반을 양보하겠다. 그러면 0.5, 0.5를 더하면 이건 1밖에 안 돼요. 그게 가만히 있어도 2가 되는데 굳이 모여서 의논하고 뭐 협상했는데 결국 보면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오히려 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몫이 나요. 이걸 많이 우를 범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 1하고 1을 더하면 2가 나와야 정상인데 이건 시너지가 아니에요. 정상. 시너지를 말은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5도 나올 수 있고 10도 나올 수 있고 뭐 100도 나올 수 있어서 협상은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논을 이렇게 매거나 혹은 우리가 모를 심을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루에 5마지기를 만약에 논을 맨다. 그러면 한 사람이 5마지기 매면 두 사람이면 곱하기 2 하니까 그죠? 10마지기를 매야 되는데 해보면 10마지기보다 많이 매요. 그럼 만약에 10마지기를 매더라도 한 사람이 5마지기씩 이틀 한 것보다 빨리 끝나요. 일도 수월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너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협상하는 게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해라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차라리 혼자 할 때보다 뭐 혼자서 따로따로 하면 2가 될 건데 겨우 협상해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1이 돼요. 그래서 타협과 시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시라. 시너지는 오히려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줄어드는 양보가 아니다. 그래서 협상은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며 그 다음에 팀워크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때 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혼자 할 때와 팀이 움직였을 때 다른가? 팀이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해볼까요? 팀이란 하나의 목표를 세워서 공동 작업을 통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기에 팀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존중하며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 인정,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개인들의 집합체다. 자, 팀이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팀은 뭐 하려고 했냐면 하나의 목표를 딱 세웠어. 요게. 그러면 혼자 할 때보다 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팀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그러려면 이 팀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돼요. 팀 구성원들마다 주특기가 있어요. 특히 그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해서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그게 경험을 공유해서 모인 개인들의 집합체를 팀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팀을 딱 정의를, 저 개념 정리가 잘 돼야지 어떻게 하는 게 그것이 벌써 다 나왔어요. 목표는 하나가 딱 서고 결과는 더 좋게 하려고 뭐 공동작업을. 그러려면 각각의 뭐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자, 끊임없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는 조직과 지금 팀 조직은 어떻게 다른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조직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놓는 조직들은 이게 수직적이다. 조직이. 그래서 잘 보면 뭐 실이 있고 국이 있고 과가 있고 뭐 이렇게 수직적. 근데 팀 조직은 수평적인. 팀들이 모여서 하는 수평적. 자, 그 다음에 조직화의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이 조직화의 원리를 한번 보면, 전통 조직들은 전부 다 이렇게 기능 단위로 이렇게. 이게 팀들은 업무 과정, 업무 과정 단위로 하는 것이다. 차이점이에요. 기능 위주로 할 때는 수직적인데 팀은 이 업무의 과정을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직무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 기능 단위로 이렇게 분업화를 해요. 직무 설계를. 그래서 소 단위로 분업해서 뭐 과를 만들고 국도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업무에 따라서 다 기능을 하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제가 예를 들게 자동차를 하나 만든 다음에 옛날에는 바퀴 만드는 사람은 바퀴 만들고 그 다음 뭐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고 따로따로 하니까 반영이 안 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업무 과정이 단위로 예를 들면 설계할 때부터 뭐 판매하는 사람까지 다 모여서 의논을 해요. 내가 판매할 때 요즘 고객들은 이런 취향을 좋아하더라. 그럼 반영이 돼요. 그게 아예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팀이 돼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전에는 설계하는 사람은 설계하는 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그 따로 노르니까 나중에 뭐 앞뒤가 안 맞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다 팀 제도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 앞 정부에서부터 엄청 시도했는데 이 조직을 잘 안 바꿉니다. 그때 막 강제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바꾸는 듯 하다 또 돌아가요. 전통적인 이 조직의 장점이 뭐냐면 높이 올라가면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월급을 많이 받아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안 바꾸려 하는데 왜? 그 바꾸는 실무자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창 뭐 이게 뭐 구조조정한다고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 시골 예를만 한번 들을게. 우체부 직원들 구조조정하는데 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을 다 줄여버리고
저 위에 사람들은 다 있어요. 월급 많이 받고 일 별로 안 한 사람들은 다 놔놓고, 누말따 요런 소리가 나더라. 막 다녀야 될 사람들은 줄을 가지고 구역이 엄청 늘었어요. 쉴 틈이 없어요. 이렇게 총대를,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들이 우사람들이라 이 조직의 문제점이 그래서 드러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국방 개혁을 해야 된다. 위에 뭐 별 많이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별 뭐 딱 달고 월급도 많이 받고 할 일은 별로 안 하고 엄청 좋은 조직이죠. 근데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 관리자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관리자의 역할. 자, 이 수직적일 때는 지시하고 관리자는 통제만 하면 돼요. 수직적이니까. 근데 팀들은 코치예요, 코치. 관리자는 코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잘하라고 촉진자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흐름을 보면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서는 항상 통제를 가하고 제한을 가해요. 제한을. 그런데 팀들은 개방을 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해요. 요 앞에도 여러분 발표한 거 봤을 게요. 검찰이 갖고 있는 범죄 그 DNA나 이런 자료들 경찰이 가져온 거 전혀 따로 놀아가 누가 누군지 모른다 하잖아요. 이런 게 뭐야? 전통적 조직들이 문제점이에요. 이게 통제하고 제한해가 뭐 밥그릇 떨어질까봐 그걸 딱 보관해가지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걸 개방해서 공유할 줄 모르고 이렇게 국가 조직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애를 쓰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더십도 한번 볼까요? 리더십도 보면 전통적인 지시적이면서 위에서 밑으로 하다라는 하향식이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서로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후원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다르지. 이렇게 좋은 장점이 이런 식으로 빨리 개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직무 전체 관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직무 과정을 잘 보면 여기는 계획을 세울 때 관리자가 다 해요. 계획을 세우고 통제도 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다 관리자가 해요. 자, 이건 팀들이 계획을 세우고 팀들이 계획을 세우고 통제를 가하고 조치를 취하는. 이거는 팀들이 한다. 팀. 이거는 뭐 관리자들이 한다. 관리자들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저 보상을 준다. 보상 주면 이 수직적 조직에서는 개인이 보상을 받는데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보상받을 때 보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받아요. 그럼 근무를 많이 한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눈치 봐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또 받아가요. 밑에 사람 찍소리 못해 뭐 자기가 다 했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조직이. 여기 팀은 뭐예요? 딱 성과가 나타나니까 그 잘한 팀들이 능력을 인정받고 보상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뭐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쇄신을 빨리 가해줘야 되는데 기업체들은 지금 부지런히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하는데 정부 조직이나 정치 조직은 맨날 뭐 못 따라가고 그런데 꼭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가 앞에서 다 예산 배정하고 이런 거 다 해서 말 안 들으면 헛일이에요. 이런 분. 그래서 지금 대통령 출마한 분들은 조직을 수평적으로 해야 된다. 디지털 마인드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죠. 이게 뭐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그전부터 강조했는데 왜 높은 사람들이 열쇠를 쥐고 있어 안 바꾸요. 자기 가만히 있으면 뭐 퇴직할 때까지 뭐 짠짠짠 뭐 월급은 많이 올라가요. 가만히 있어도 일 별로 안 해도
요즘 가보면 아주 웃기도 않아요. 점심시간도 지맘 때려요. 자리 가보면 사람도 잘 없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만 그래요. 다 열심히 잘해요. 또 이렇게 말해야 된다대. 나머지 열심히 다 잘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꼭 꾸중물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더 좋은 제도가 나오고 이러면 얼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쇄신해서 받아들여. 그래서 효심사도 이렇게 팀제를 내가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맨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왜?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 전체도 한번 보자고. 저는 이걸 일찍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번 보자고.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라는 게 있어요. 성냥이나 라이터나 혹은 이렇게 종이에다가 불을 붙인다고 이렇게. 지푸레기라든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불을 딱 붙이죠. 그럼 여기 이제 나무들을 좀 놔가지고 요걸 이제 밑불이라고 그래요. 이 밑불을 좀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밑불이 좋으면 이제 장작을 딱 올리잖아요. 장작, 그죠? 장작불.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불을 떼다가 깨우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잘 보라고. 이 불쏘시개 이런 거를 그냥 한순간만 탁 하고 없어지죠. 이런 걸 우리 사회에서 뭐라냐면 엑스트라라 그래요. 엑스트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낮게 취급해요. 하찮게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 밑불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조연배우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작불은 폼 되게 잡죠. 오래오래 타요. 이런 주연배우예요. 이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20년 전에 깨우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무 잘못 보고 있구나. 불쏘시개 없는 밑불은 안 생겨요. 그럼 불쏘시개가 이게 주연배우예요.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불쏘시개 없는 밑불이 없어요. 밑불이 없는 장작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밑불도 또 주연배우예요. 이 장작도 주연배우. 이렇게 우리가 빨리 모든 분들을 주연배우로 보는 시각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엑스트라나 조율하고 알아주지 않는 이 부분에 일을 하는 분을 훨씬 더 우리는 존경하고 이분들을 우리는 뭐예요? 대우하고 알아주고 받드는 사회, 그게 선진사회, 그런 나라가 선진국가 이렇게 개념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이 훌륭한 가정, 그런 교육이 올바른 교육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20년 전에 깨닫고 그래서 저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쏘시개에 제되어 살아지리라.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알아주지 않더라. 밑불만 붙여놓고 이 밑불 1만 2천 밑불을 붙여서 1만 학교를 전 세계에 세워서 1만 명이 밑불 역할을 해서 이 70억 인구들의 장작불을 붙여서 다 본래 부처인 줄 깨닫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설계 도면을 짤 때 요게 불쏘시개 남들이 다 엑스트라라고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묵묵히 나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거는 요즘 뭐예요? 3D 업종이라 해서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건 안 한다 그러지. 그런 교육이 잘못된 세상이다. 그런 거를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가슴 아픈 통계 사연을 하나 예지면 133만 청년 실업자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겠느냐? 깜짝 놀라운 사실.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25만 명이라면 여러분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108만 명은 일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들이. 왜? 힘들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이런 데는요 70%밖에 가동이 안 돼요. 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부득불 뭐 외국인들 중에 그죠? 뭐 불법 체류자를 뭐 이렇게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다 그래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라고.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잘못했던 가보를 지금 다 받는다고. 예를 들면 독일이라는 선진국가를 한번 볼까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60%가 아예 일자리 바로 취직이 되는 공업계, 실업계를 가요. 기술계통으로. 인문계통은 한 40%밖에 안 가니까 그 대학교 가서 나와서 취직할 사람 조금만 밖에 안 돼요. 책상 위에 앉아서 별거 할 일 없어요. 왜? 컴퓨터가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실업계를 안 가고 엄마들이 뭐 대똥 체면체가 인문계를 다 보내봐가지고 취직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나중에 기술도 없으면서 대학교 나왔다고 뭐 시시한데 안 갈라 그래요. 이런 게 뭐 그 갑으로 부모가 용돈 다 대주고 뒤치다거리 다 하고 있어 빨래도 해주고 밥 해주고 비극적인 사연들을 가정 하나하나가 늘어난다. 이게 뭐 근본적으로 보라 이 말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걸 안 하려 한다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보라는 거지. 매일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나올 게 있어야 만들지. 지금 발달된 IT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무슨 일자리를 몇만 개 만든다고 뻥만 치고 있냐. 일자리가 지금 너무 많이 있는데 안 가는 걸 안 보고. 그래서 실업계를 가감하게 늘려서 지금 뭐 중소기업이 지금 일할 사람이 너무 없는데 그걸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야.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는데 불리하지 않도록 국가가 많이 지원해주고 보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힘을 길러주고 경쟁력을 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하면 오차가 없으므로 오차가 뭐 반드시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즐겁게 왜 딱 잘 될 거니까 성공할 거니까 즐겁게 일한다 이 말이야. 자, 방향을 먼저 공부하시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공식을 먼저 알으시라고.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그 다음에 주위의 도움으로 되어 있어요. 주위의 도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본인 노력하고 주위에 도와줘서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공식을 나누고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면 방향은 1번. 전부 다 본인이 노력을 어떻게 하냐. 내부터 잘 되어서. 잘 되면 뭐 좋은 일도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럼 내부터 잘 된다 하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안 도와준다. 그럼 잘 될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지금 효심사로 와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고속도로 타고 부산을 내려가고 있으면 열심히 갈수록 멀어지죠.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제대로 해야 되는. 그 지금 시대는 빨리 하는 시대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시대도 아니고 바르게 하는 시대라고요. 시대를 잘 봐라고. 자, 상대부터 먼저 잘 되라 해야 돼. 상대 먼저 잘 되라. 그럼 상대방이 고맙다고 도와준다. 그럼 뭐 차츰차츰 잘 된다. 왜? 상대방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도 덩달아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스님은 빨리 잘 되고 싶으면 세상 먼저 잘 되라 하라잖아요. 세상.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벌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모든 게 합심해서 도와주니까 이때는 뭐예요? 빨리 잘 된다. 빨리.
그래서 항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라고 하라는 거지. 왜? 그럴 때 빨리 잘 된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대박이라 한다. 대박을 터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부터 잘 되라 해야 돼. 그래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것은 안 해야 된다. 그럼 세상이 내 편이 안 될까요? 이걸 뭐라 하냐면 방향. 자, 그 다음에 방법을 본다고. 방법. 방법은 얻고자 하는 열매를 바로 심으라. 이 열매가 씨다, 씨. 씨를 심으라. 이렇게 자꾸 헷갈려요. 열매가 씨예요. 그냥 열매를 심으세요, 열매를. 여러분들은 열매가 뭐냐면 맨날 부치면 안 돼. 어서 덕 보고 싶다 그래. 덕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덕부입니다 해라고. 그러면 덕 볼 일이 생겨요. 그냥 열매를 심어. 이게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잘 되게 하고 싶다 하면서 아들 걱정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아들이 잘 되게 해주어서 덕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다. 그럼 이 걱정을 심었잖아요. 그럼 열매가 뭐가요? 걱정이잖아요. 씨하고 열매가 똑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잘못됐다. 지금 방법이 잘못돼서 노력하고 있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열매가 씨다. 이걸 인과 동시다 그래요. 인하고 과가 동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가 씨니까 그냥 열매만 심으면 돼. 그래서 콩 수확하고 싶으면 콩 심으면 된다. 너무 쉽잖아요. 만약에 콩 수확하는데 절에 안 다닌 사람은 콩 수확을 못한다. 이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말하는 사람이 좀 맛이 간 것 같죠? 응? 우리 동네에 안 오면, 우리 거 안 믿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웃기는 코미디예요. 절에 안 다니도 콩 심으면 콩 나와요.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열매가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됐죠. 방법. 자, 방법 이 앞에 두 자를 따면 뭐가 될까요? 방방 뜨고 싶은 사람만 방법을 똑바로 하라고. 그 방방 안 떠도 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돼요. 방방 뜨고 싶으면 첫째 방향이 제대로 되는지 보라. 둘째 방법이 제대로 되는지 보라. 그러면 시간만 걸릴 뿐 반드시 된다. 네. 성공한 경험을 가진 좋은 자에게 묻고 배우며 하게 되었을 뿐.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한 경험자의 좋은 자를 받습니다. 이제 성공한 경험자. 이 지구상에서 성공한 경험자 1번 누굴까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건 성공한 경험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 이 성공한 경험자. 자, 이 성공한 경험자들이 많겠죠? 이렇게 많다며. 이 경험자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찾아보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라고 잘 안 가르칩니다. 네. 보통 사람들 이런 거 찾아보고 할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경험자, 우리의 아버지. 네. 더 쉬운 말 할게. 농사꾼. 이분이 농사 짓는데 성공한 분이에요. 자, 이분을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 늘 보던 분이라서 멘토가 찾기가 쉬워요. 자, 이분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제일 먼저 밭을 살핍니다. 기름진 밭이냐, 물 배수가 잘 되는 밭이냐, 마사흙이냐, 진흙 땅이냐, 자리 많은 밭이냐. 이게 토양을 본다면 토양을.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다 토양을 살핀다. 자,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음밭. 여러분들은 성공할 때 제일 먼저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마음밭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밭을 제가 아주 얌전하게 토양을 잘 자, 한번 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반대. 무조건 반대. 니나 잘해라. 니나 갔다 오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이 반자로 나가요. 반석이에요. 단단해요. 요즘 말로 아스팔트예요. 땅이 반석이에요. 아스팔트. 근데 여기다가 계속 씨를 뿌리는 분이 계세요. 계속. 이게 싹이 올라올까요? 애시당초 안 되는 밭이에요. 이런 데다가 수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데 수고해놓고 나는 해도 안 된다. 밭을 바라고 밭을. 해도 안 되는 데지. 당연하지. 아스팔트에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새가 다 주워 먹든지 뭐 햇빛에 쬐서 죽든지 하지. 그게 어떻게 날게요. 사람의 마음밭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편 아이 놈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텔레비전 많이 나오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밭이 정말 엄청 안 좋은 밭인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 인정은 요만큼 밖에 안 해. 그러면서 뭐, 잘못한 것만 얘기해. 잘못한 거. 잘못한 거가 10년 전에 것도 덜미고 계속 덜미에요. 잘못한 거. 그래서 잘못한 게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이렇게. 이게 뭐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자, 이 자갈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갈밭에. 제가 이렇게 자갈밭에 이렇게 뿌려보니까 요 자갈 틈으로 삐집고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기는. 근데 얼마 못 커요. 올라오기는 올라. 이 동네는 아예 안 올라와요. 근데 이 동네 올라오기는 오는데 크지를 못해. 이런 사람 항상 불평불만한. 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고 원망. 속을 들여다보면 밭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분도 또 열심히 하려고 막 용을 써요. 용을 써 어떻게 될라 하다가 만다 이런다고 내한테 와서 스님이 될똥 하다가 안 된다 이런 거네. 그러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되는 일이 없지. 밭이 자갈밭인데. 근데 자기는 자갈밭인 줄 까마득히 몰라요. 응? 미움과 원망과 불평불만, 또 서운하다는 이런 것도 들어있고, 뭐, 섭섭하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밭에다가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데, 이런 밭에다 농사 짓는 사람 봤어요? 농사꾼보다 못한 거예요. 뭐 학교를 뭐 좀 대학교 나오고 뭐 좀 많이 배웠다는데, 농사 짓는 사람 있는데 씨 안 뿌려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다음에 다 네 말 맞다고 다 인정을 해줘요. 그래, 네 말 맞다. 다 인정을 다 해줘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하나 쳐요. 그런데 걔가 시작해요. 내 말 안 들으면 국물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흙은 많이 있는데 이 가시덤불이에요. 딱 가시덤불을 쳐가지고 내 말 안 듣는 용돈도 없어. 학원도 못 가. 뭐 딱 이렇게. 다 맞아. 그래. 니만 할 때는 다 그래. 막 이러면서 다 해줘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얘도 운망을 하나 딱 이렇게 가시덤불을 치뿌려요. 이런 사람이. 근데 여기 씨는 좀 올라오는데 못 커요. 좀 올라오면 이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 올라오는. 이런 밭에다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돈을 대주고 막 이래 해요. 그래서 이 울타리가 주로 부모님 울타리예요. 이런 울타리 속에서 자란 자녀는 부모님보다 훌륭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먼저 밭을 봐라. 농부는 밭을 보고 물이 잘 빠지는 마사하게는 땅콩을 심어야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심을 때 보라고. 심을 때 밭을 먼저 봐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성공을 원하면서 마음밭은 살피지 않을까요? 마음밭에다가 생각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도
세상 모든 사람이 마음밭을 이야기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밭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요? 자, 이런 밭은 고생에 비해서 너무 수확이 없구나. 그럼 어떤 밭을 만들어야 될까요? 어떤 밭을? 자, 마지막으로 옥토에다가 기름진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삼척 동자도 알아요. 이 기름진 밭에는 숨만 쉬도 어딨냐? 밥만 묻어. 어딨냐? 요렇게 사는 것도 어딨냐? 이만큼 사는 것도 어딨냐? 이러면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늘 덕분인 줄 알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웃는 얼굴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단다, 이렇게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보답하는 행, 항상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행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얼굴, 생각, 마음, 이게 옥토를 만든다. 자기 마음밭이 옥토로 바뀐다 이 말. 그래서 어떤 분이든 제가 제일 먼저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걸 먼저 해달라고 부탁한. 그래서 제발 숨 쉬는 것이 공기 덕분인 줄 깨달아 달라고 부탁한. 공기를 내가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아예 얻어먹고 산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얻어먹고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1번부터 딱 통과가 돼요. 불평불만 안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부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긍정적으로 돼요. 그럼 얼굴도 웃는 얼굴이 되고 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행동은 보다 이건 다 그림자예요. 공기 덕분에 숨 쉬고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생각, 웃는 얼굴, 따뜻한 말, 보답한 행, 이거는 전부 다 그림자로 오는 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제일 먼저 옥토를 만드는 마음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공의 지름거리요, 부자의 첩경이요, 행복의 가장 빠른 대박 터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무도 안 가르친다. 그러니 밭이 전부 다 망가진 뒤에 씨는 부지런히 뿌리라고 하고 있다. 자, 밭은 이제 보셨습니까?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지요. 자, 그럼 이제 씨를 한번 봅시다. 씨앗을. 밭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씨앗을 한번 본. 농부는 종자를 잘 고릅니다. 여기가 쭉쟁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반점 알곡도 있어요. 여물지 못해. 반점은. 그 다음에 알곡도 있어요. 자, 씨앗을 한번 보십시오. 씨앗을. 쭉쟁이는 뭘까요? 아예 싹이 안 날 거죠. 싹이 안 나는 걸 심는 사람이 있어요. 싹이 안 나는 거. 뭘까요? 9번을 털어놔놓고 MBC 나오라. MBC 나오라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뭐예요? 아예 싹이 안 올라와요. 411번 털어야 뭐 BTN 나오는데 411번 털어놔놓고 이쪽에 석하이가 그렇더라고. 근데 자기는 왜 KBS가 안 나올까? 뭐 쭉쟁이. 이 채널을 잘못 틀는 건 그 방송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지. 그럼 쭉쟁이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반쯤 알고는 쉬운 걸 해드려야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먼저 존중해야지 존중받는다 카더라 해가지고 남편을 존중하는 채 해요. 그래서 속으로 뭐 불평불만이 좀 있고
그럼 이게 알고기에서요. 조금 싹이 나올 또 해서 조금은 그래도 존중해야지 존중받는다 하더라 하면서 존중하는데 우러난 존중이 아니에요. 따뜻한 진심의 존중이 아니에요. 그게 알고기 아니에요. 그게 조금은 연문데 싹이 올라가지고 좀 크는데 보면 열매가 별로 안 열려요. 왜? 비실비실 해가지고 병충해가 조금만 얻어 자기는 감당이 안 돼. 열어도 몇 개 열리면 제가 피릭 쓰러져요. 왜? 종자가 안 좋았다. 그래서 알곡은 이 세상의 법칙을 깨달은 자야. 오직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짓는 대로 받는다. 인과를 100%딱 믿고, 그래, 농사 지은 것은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이번 생에 안 돌아오면 다음 생에 돌아온다. 다음 생에 안 돌아오면 그 다음 생에 돌아온다. 근데, 이번 생에 안 돌아올수록 연체이자가 많이 붙는다. 딱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알곡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계산하지 않고 튼튼하게 진심에서 우러난 알곡을 심는 100% 수확할 것을 믿고 우러난 마음에서 진심으로 심는, 그래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들고 대우하는 그런 알곡의 씨앗을 심는다. 그런 자는 늘 농사가 풍년이 됐다.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사 짓는 법으로 내 성공을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나 아무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구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알고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정리가 되셨죠? 네. 여러분 모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